공공의료는 예전의 개념으로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받는 서비스의 영역인 의료, 그걸 공공의료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는 잔여적 측면의 의료 영역이고 공공적인 영역에서 주로 담당했기 때문에 마치 그게 공공의료인 것처럼 생각이 됐던 면이 있고요. 실제 공공의료는 그게 아니라 국민이면 누구나 필수적으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받는, 그걸 제공해주는 의료 영역, 그걸 공공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는 한정적인 의미였다면 보편적이고 어찌 보면 형평성 있고 당연한 그런 의료 영역을 공공의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사실 65년 된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가장 대표기관으로서 공공의료기관으로 보면 꼭지점에 있는 기관입니다. 지역 거점 공공병원이라고 하면 35개 지방의료원과 6개의 적십자병원이 있는데요. 실제로 공공의료 핵심 기관인 지역 거점 공공병원의 정책적인 측면의 모병원 역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를 통해서 우리나라 공공의료 정책이 집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다시 또 공공의료 정책들이, 서비스들이 지역사회로 내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제일 꼭지점에 있는 기관이 저희 국립중앙의료원입니다. 옛날에는 의료의 영역이 사실은 생각보다 공적 영역인, 왜냐하면 민간이 너무 이제 영리적인 면이 강했고 특히 규모도 혹은 개수도 아주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병원이 병존하는 게 어느 정도는 가능했던 시기인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민간이 이제 아주 우월해지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러면서 사실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는 설 자리가 점점 좁아져 갔고 그 과정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상당히 퇴화가 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은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결국은 공공은 아마도 역량 있는 의료 영역에서의 역할은 못할 거라고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중이고 점차 민간이 아마 모든 걸 차지하게 되겠죠. 이게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우려점인데요. 그렇게만 잘 갈 수 있다면 놔두면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의료는 절대 그렇게 잘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는 대표적인 시장 실패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자율로 의료 영역을 맡기는 순간 형평성 무너집니다. 그래서 결국 어느 지역에서든 어느 국민들의 경우든 사각지역들이 생기고 그게 더 커질 거고요. 그 영역은 아마 일부 계층과 일부 국민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갈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공의료기관도 충분히 역량을 갖춘 기관으로 만들고 키워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공공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병원이 되는 곳도 있고 그 체계가 전달체계상에서 원활하게 그 다음에 전달체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조를 갖도록 하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립중앙의료원 병상이 이제 500병상 남짓의 수준인데요. 500병상을 유지하려고 하더라도 규모가 좀 작다 그래서 사람을 적게 쓸 수 있는 걸로 병원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당직을 쓰는 의사, 간호사들을 어느 정도는 확보하려면 규모가 작더라도 숫자는 많이 필요한 거죠. 하루에 3교대로 역할 분담도 해야 하고 교대 근무도 해야 하니까요. 병원 규모가 작으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에 비해서 고용해야 될 사람 숫자가 과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는 적정 규모를 적어도 한 1000병상 정도의 병원 규모가 되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숫자에 걸맞는 의료 인력을 병원의 효율적 운영의 수준에 맞춰서 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규모가 작을수록 인력 운영의 비효율은 굉장히 커지고 그럴수록 사실은 기회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가게 되는데요. 한 1000병상 전후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값을 보면 대략 990병상 내지 1000병상 수준인데
그런 수준을 유지하는 게 규모 경제 면에서는 가장 적절하다. 이런 거는 우리나라 제도상 경험적으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병원 규모를 대략 전체 규모를 1000병상 정도가 돼야 될 거다라고 말씀들을 드리고 있는데, 그 정도가 되면 24시간 연중 무휴로 필수 의료, 이를테면 응급, 심내혈관계 질환의 응급 환자들, 감염병과 같이 전염병의 어떤 창궐, 외상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 효과는 아마 수도권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확인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로 병상의 적정 규모, 인력의 적정 규모 확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수도권에 상급종합병원이 한 10여 개 굉장히 많이 몰려 있고요. 그다음에 상급은 아니더라도 종합병원인데 상당히 규모가 큰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실제로 민간 주도형 의료 체계이다 보니 수입 구조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 재원 혹은 과도한 비용 지출이 발생할 예측이 되는 환자들의 진료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게 사실이거든요. 그 기관들이 역할하는 것도 중요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난이도가 높은 환자들을 수술하거나 치료해주는 역할을 물론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을 잘 보는 거와 수시로 발생하는 필수적이고 중증인 환자를 잘 보는 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필수이면서 중증인 환자들이 발생하는 영역의 문제는 사실 수도권에 있는 크고 좋은 병원들이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결국은 역할 분담을 한 어떤 영역이 담당을 해줘야 하는데, 다른 의료기관들이 당연히 하기 어렵거나 방치하고 있는 영역들 당연히 공공이 책임져 줘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필수 중증 의료가 일단은 중심이 되면서 그 또한 고난이도의 아주 높은 질의 의료 서비스의 수준까지도 발전해 가면서 서로 어떤 면에서는 역할 분담이 되는 체계를 만드는 거, 그리고 나중에는 당연히 가장 좋은 병원 중에 하나로 역시 자체 완결적 구조를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에 있는 지방의료원들, 아까 지역거점 공공병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병원들이 돌보기 어려운 아주 고난이도의 어려운 환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환자들을 받아줄 수 있는 공공병원의 3차 기능을 아마 국립중앙의료원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방의료원의 어려움 중에 의사 인력이나 간호사 인력 등의 인력 수급 문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교육훈련 기능 면에서도 자체적으로 스스로 하기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사실은 환자 의뢰 체계의 최후의 보루 역할도 하는 것도 맞지만, 지방의료원과 같이 물적, 인적으로 인프라가 취약한 곳들에 때로는 의료인을 양성해서 보내주는 그런 교육훈련 기관의 역할, 필요하다 그러면 교육훈련의 지식과 기술과 인력들을 좀 파견해서 해당 지방의료원들도 한 단계 더 질을 높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런 걸 도와주는 교육훈련 기능의 지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앞으로의 미래는 물리적인 공간으로 환자가 움직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디지털 세상에서 스마트 병원들, 오히려 컨텐츠를 중심으로 훨씬 거리가 의미가 크게 없는 상황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데요. 모든 걸 갖추기 어려운 지방의료원들에게 사실은 이런 스마트 시스템들이 연결이 돼서 부족한 자원은 이렇게 기술적으로 문제를 좀 지원해 주는 거, 그 헤드쿼터의 역할도 국립중앙의료원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아마 명실공히 공공의료기관 전체의 모병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